자, 이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그 오성명수하고 진영명수 편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게 한 2개 합치면은 175가지밖에 안 돼요. 그거 계속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천변용수, 목성용수, 목성을 갖다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쭉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성하고 화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주산이 이제 목성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들이죠. 잠깐만 봅시다. 자, 주산이 목성이라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당연히 문장이겠죠. 왜? 왜 이거냐? 왜 이것이? 잠깐만요. 자, 주산이 목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목성은 문장가가 나오죠. 그죠? 문장이 나오니까 문이 될 것이다. 라는데, 이 문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목이 과연 어떻게, 이 목하고 연결될 때 목하고,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금, 또 화, 토,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하고 수가 있으면 당연히 나무는 물을 갖다가 빨아먹고 사니까 수의 자양분을 가지니까 문장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금하고 만나면 어떨까요? 목하고 금하고는 나무를 금으로 잘라서 기물을 만든다. 이제 성기지목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화는 어떨까요? 목하고 화를 만나게 되면 목이 불이 타죠. 그러니까 빛이 난다. 그러니까 목이 화를 만나게 되면은 이것 역시도 과거에 급제하고 녹봉을 먹는 거고. 자, 목하고 토는 어떨까요? 목은 토에다가 뿌리박고 살기 때문에 목도 실질적으로 토가 있으면은 문장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 이 문장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자가 되기도 해요. 왜? 토가 있으니까. 그래서 토하고 있을 때는 부자가 나오고 나서 다시 문장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목하고 금 관계에서도 금이 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이 나오고 문장가가 나올 수 있다.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문장으로 발복이 나타난다. 목의 자질이 문장으로 귀공이 나온다. 귀하고 부하다. 귀가 현달한다. 귀하고 존귀하다. 수려하고 아름답고 가난하고 박한 고가가 된다. 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을 조산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15개를 갖다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먼저 자, 조산의 목이 수토의 조화로 문장으로 발복이 나타난 터. 당연히 자 보세요. 목에서 낙에서 목이 됐어요. 자, 목에서 이 목도 뭐예요? 삼태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태목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삼태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의 삼태죠. 복의 삼태니까 이것이 벌써 상공이 나오는 터잖아. 그죠? 그런데다 그 밑에 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목하고 또 뭐가 나타났어요? 목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목에 수각을 둘렀다. 아, 왜 이러나 이게? 수각을 둘렀다는 얘기는 목이 그 수의 자질로 인해서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목이 문장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토하고 목이 토에 뿌리 박았다. 당연히 목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장으로 발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토로서 북돋우고 목으로서 더 세력을 떨쳐서 문장으로 등거하니까 자연히 높은 관직이 일어난다. 이건 목에서 목으로 해서 쭉 해서 목토로 내려왔으니까 보나마나 전체적으로 문장가가 나올 수 있는 터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잠깐만요. 이게 조금 이상했네요. 제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이 토 자질로 문장이. 자, 이걸 봅시다. 자, 목하고 토 있으니까 당연히 목은 토에 뿌리 박고 살죠. 그리고 화가 있어요. 자, 목하고 화는 어떤다고 그랬죠? 빛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여기까지도 굉장히 빛이 나겠죠. 그리고 다시 토가 있으니까 화생토죠. 화는 토에 뿌리박고 목도 다시 토에 뿌리박을 수 있죠. 여기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으로 내려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하고 귀한 터가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화는 녹이 되고 토는 뭐 여기서 토를 갖다가 제물로 보지 마세요. 이럴 때는. 왜냐면 화생토니까 화가 살 수 있는 근거죠. 그죠? 이 토도 마찬가지죠. 목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목이 다 성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으로 해서 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죠. 이 터가 귀한 것은 토가 있어서 화가 돌아가 머물 것이다. 즉 토가 있어서 화가 이게 항상 토는 화가 머물 수 있는 것은 토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더라. 그래서 귀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것은 어떨까요? 자, 목에서 6개로 또 목이는 또 쭉 목이 되는 게 목이 굉장히 크지요. 목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3단 목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이 목만 계속 있었으면 재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가 있었어요. 토가 있기 때문에 목이 토에 뿌리박고 다시 밑에 금으로 내려왔어요. 토생금이죠. 그리고 다시 목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목, 토, 목, 금 조화가 되죠. 금하고 또 금이 또 목을 갖다가 성기지목, 즉 기물을 만들 수 있는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귀하게 되는 터가 나온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에서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목에서 토로 목이 토에 뿌리박고 다시 이 금으로 해서 나무를 갖다 잘라서 기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성기, 그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가가 나온다. 그래서 일대의 문장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꾸 왜 일어나게? 그래서 목으로 해서 나누는 것들.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로 자, 이 목에서 토. 자, 일단 목하고 토하고 금까지만 봅시다. 자, 목은 어때요? 자, 목은 토에다가 뿌리 박고 있으니까 굉장히 건실한 통천목이 됐죠. 그리고 금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기물이 되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문장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도지목, 넘어진 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인목이 나온 거예요. 도장. 인장사가 나온 거예요. 인장. 저기 우리가 도장이라고 그러죠? 예, 목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으로 해서 노편이 나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노편명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노편, 채찍질이죠. 채찍이죠. 근데 여기서 노편을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노편할 때 호종사가 따라 내려와야 돼요. 같이. 호종사가 있는지 정확히 보세요. 아무리 노편이라도 호종사가 따르지 않고 노편으로 내려와버리면 이건 쓸 수가 없는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편일 때 항상 호종사가 있는지를 봐라 하는 것들.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장으로 귀가 나타난다 하는 것들. 문장으로서 귀가 나타나는 것. 여기서도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목, 토, 목, 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편으로 내려왔지만 여기에는 뭘 봐라? 호종사가 있는지를 봐라. 아, 왜 이러냐, 이게. 되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목하고 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목도 역시 토에다 뿌리박고 사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다시 또 목도 또 다시 토. 이게 다시 토로 내려왔어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귀하게 된다. 즉, 목이 굉장히 귀하게 된다. 문장이 되는데, 실질적 일대에는 어때요? 굉장히 부자가 나타나고 그 뒤에
문장가가 나타나서 그 가문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하고 귀한 토.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목토니까, 그죠? 목하고 토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굉장히 귀한 토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어병토가 있어요. 어병토가 있기 때문에 이 토도 굉장히 좋은 토죠. 그리고 다시 토성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토가 강하죠. 즉 토가 이 정도면 뭐 중간에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넘어진 거니까 토가 강해도 상관이 없죠,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목이 굉장히 튼실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부하고 귀하다. 왜 부가 된다고 그랬죠? 토가 있으니까 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목하고 토가 있을 때는 항상 부가 되는지를 보세요. 예, 뒤에서 바로 1대는 부로, 1대, 2대는 거의 부로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3대에 들어가서 나무 문장가로서 그 가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문장가가 나온다가 아니라 1대, 2대에는 뭐가 나온다? 토가 있기 때문에 부가는 게 목하고 토 있을 때는 항상 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대에 나타난다? 밑에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역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목하고 토하고 있을 때는 항상 부가 나타나면서 귀가 나타난다. 그래서 부귀하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귀. 그죠? 그 다음에 자 문장이 수려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여기 삼태목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지요. 이 정도만 조산이 삼태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삼공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삼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딱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밑에 뭐가 있어요? 수가 있죠. 또 부가 수가 되고 그 다음에도 또 모도 수가 돼요. 수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조그마한 횡목이 하나 있어요. 이 목이 이 수를 제어할 수가 없죠. 또 금세 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가 굉장히 크죠. 나무 조사는 삼태목으로서 삼공이 나올 수 있는 터인데 그 밑에서부터 부모도 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횡목이 있으니까 이 횡목은 살 방법이 없죠. 그리고 또 수예요. 그리고 목으로 내려왔다 다시 또 수로서 이게 결이 됐으면은 과연 여기에서는 목이 너무 작지요. 수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서 문장 1대의 문장가 2대의 수성으로 수련한 사람이 나오겠지만은 문장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장차 어떻다? 떠내려간다. 즉 가난하고 박하다라고 여기는 얘기를 했어요. 가난하고 박하다. 왜 가난하고 박하다요? 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하고 수가 있을 때는 수가 강한지 양을 수가 너무 강해버리면 어떨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해버리면 이향을 주어가 난다. 이향 떠난다는 얘기죠.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죠. 이향.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으로 수려하게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어떻다? 가난하고 박한 터다. 왜? 조산이 삼태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공이 나올 수 있는 터다. 그래서 자 대개 목은 수를 본으로 생각하지만 수가 많으면 반대로 어떻다? 근심이 많고 고향을 떠나고 점차 쇠약해진다. 그래서 문장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나 가난하고 비박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 이제 목하고 수가 있을 때 정확하게 조화가 돼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만약에 여기서 토만 있어 만약에 자 보세요. 자 목하고 수 여기에 가운데 여기에 토가 큰 게 하나가 있었더라면 어떨까요? 이 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토가 제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밑에 여기에 있든지 토가 있으면 이 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도 살고 목은 토에 뿌리 받고 수는 토가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수하고 뭐만 돼 있어요? 목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운데에 토가 있든지 여기에 토가 있든지 토가 하나 같이 수목토로 되면 어떨까요? 약간 수도 제어하고 목도 토에다 뿌리 박을 수 있으니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추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7번. 자, 여기는 또 어때요? 목이, 근데 이 목은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약간 초라하다, 빈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자, 임목, 서 있다. 임목에서 좌목으로 내려서 목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목이 있지만 초라하지만 목은 그래도 괜찮아요. 임목이 조가 되고 좌목이 아래서 붙어 있어서 횡목이 수정처럼 막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보면은 목이 그런 대로 강해요. 목을 쓸만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밑에 평강으로 이 수가 완벽하게 흘러내려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 수가 흘러내려가면서 다시 목으로 나왔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목 자체가 앞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목이 있다면은, 이런 목이라면, 이렇게 튼튼한 목이라면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약간 인목이지만 약간 초췌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 이 목을 이길 수 있더라. 그래서 실지름도 고향을 떠나서 고가가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왜? 이것도 목과 수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목하고 수로 되어 있을 때 수가 강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고과, 즉 과부가 아니죠. 저기 뭐예요? 혼자 사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고가, 그죠? 그래서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경왈. 이때 경은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청호경, 금난경이 아니라 그 누구예요? 저기 그 일행선사가 쓴 저기 그 명당경 정도 되겠죠? 경왈. 목이 감당하지 못하면 고향을 떠나 고가가 된다. 호래비가 된다는 얘기죠. 호래비, 그죠? 호래비가 된다는 얘기죠. 호래비, 그죠? 자, 그래서 목이 떠나기 때문에, 목이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때 경은 청우경, 금난경이 아니라 명당경 정도 되겠죠. 명당경 앞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일행선사의 책이죠. 봅시다. 자, 목성이 귀한데 화가 있는 터. 자, 왜 그럴까 봅시다. 자, 고목. 자, 목이 있는데 밑에 화가 있어요. 자, 어때요? 어차피 목을 갖다가 불사르니까 목도 굉장히 튼실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좌목으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목이 그런 데서 살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밑에 화가 너무나 세. 화가. 그래서 다시 목혈로 들어왔어요. 이게 화하고 목으로 이루어졌어요. 화하고 목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목성체하고 화성체하고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목하고 화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럴 때는 가운데 만약에 여기에 토가 있든지 밑에 토가 있으면 어떨까요? 자, 이 목도 토에다 뿌리박고 화도 화생토가 되겠죠. 이렇게 토가 있었더라면은 살만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목하고 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화가 된다. 즉 나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강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화가 너무 강하죠. 좌목 앉아있는 것 좀 작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 밑에서부터가 이제 완벽하게 화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한 가운데 화가 있고 겸하나 온화를 부른다. 즉 귀가 나타나더라도 화가 있으니까 녹봉을 먹겠지만은 녹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화의 목혈이다. 화 속에 들어가 있는 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 흉화가 당한다. 온화가 당한다. 온화가 무슨 뜻이죠? 온병, 질환병이라고 그러죠. 온병을 당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목하고 화로, 이게 목화, 자, 목화, 자, 그 다음에 목화. 자, 목화로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목화통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자, 금수상관할 때 어땠어요? 금성하고 수성, 금성, 수성. 이건 금수상관이라고 했죠?
수화기제 어떻게 됐어? 수하고 화, 수하고 화, 수하고 화, 수화기제 졌죠. 그런데 목화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목화 상관은 불가능해요. 왜? 태워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태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수하고 화나 금수나 이런 것들은 상관으로 하고 해요. 상관으로 해서 나쁘다고 금수상관 목화 통명 수화기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하고 화는 하나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목하고 화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근데 다시 또 목화 이걸 갖다가 목화 상관이라고 그래. 상관. 서로 사이에 있다. 목화가. 이것은 불가하다. 즉 목화는 같이 귀하지만은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항상 그리고 화하고 목이 있을 때는 화가 나타나면 안 되고 목이 된다면 길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상이 나온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화상관, 즉 금수상관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금하고 수, 이게 위에가 금성체, 수성체, 금성체, 수성체, 금성체, 이게 금수상관이에요. 목화통문은 못해요. 수화기제는 뭐예요? 자, 화, 수, 이렇게 나오면 수화기제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목화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때? 이건 전부 다 목이네요. 자, 목으로 해서 이게 도지목이죠? 동목이죠? 도지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완전히 전부 다 목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문장가는 나타나겠지만은 귀하게 되지 못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 목이 있고 토가 있고 만약에 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목은 토에 뿌리 박고 다시 목은 수에 의해서 자양분을 먹으니까 그게 좋겠죠. 이게 중간에 토하고 수만 있었더라면 이건 굉장히 좋은 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목이기 때문에 목 하나만 돼. 이게 이 정도면은 문장가는 되는데 면석이는 되는데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편출이라고 했는데 비스듬하게 된 건 편출이라고 그러죠. 편출로 내려왔다. 네, 편출이라고 얘기했죠. 편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은 목성체는 편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앞에서 얘기했죠.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정무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편출이라도 상관이 못한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너무나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순목이다. 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장가는 나타나는데 큰 귀한 사람은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 자, 이걸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목하고 금하고 목 쭉 내려갔죠. 이게 여기에 이 향화지지가 뭘까요? 향화지지나 향불 표현이니까 뭐예요? 제각이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제각이나 만들 수 있는 터지 여기는 사람이 사는 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목으로 내렸는데 옆에 호종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호종사도 없죠. 그리고 목과 금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는 수가 있든지 토가 있어야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오행에서 자 목은 뭐가 있어야 된다? 목은 수가 있어야지 자식이라고 그래요. 자식. 이게 기를 수 있는 자양분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득지한다. 그래서 자식 득지라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 또 화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화는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지 살 수 있죠? 그래야지 불이 타잖아요. 그죠? 또 금은 뭐예요? 금은 토가 있어야 돼요. 토생금이니까 금은 밑에 토가 있어야 돼요. 수는 뭐예요? 금이 있어야 되죠. 자, 토는 뭐예요? 토는 화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뭔가 그 밑에 같이 가는 것 같다가 득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목에 밑에가 수가 하나 있더라면 이 목은 살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목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이 금이 나무를 갖다가 쪼으니까. 하지만 이 목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목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목 다음에 수가 있든지 토가 있었더라면은 이것은 향화지진 않는다. 단 호종사가 옆에 따라와야겠죠. 이렇게. 이것도 좀 봐야 돼요. 호종사가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도 나중에 보십시오. 자, 옥봉보전에 이렇게 용이 귀하면 생황이고 생황은 반드시 붙어서 심을 수 있는 자식득지해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목은 밑에 여기가 금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무를 금으로 하니까 나무를 갖다가 쇠로 한 성기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갖다가 이때 이 목을 갖다가 성기지목, 이 금을 갖다가 성기지금이라고 그랬죠. 어떤 거 기물을 만드는 성기지금이라고 그랬죠. 기물을 만드는 금인데 여기까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목이 살려면 금이 만약에 이 목이 살려면 다시 목으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목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수가 있든지 토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것들 갖다가 자식득지라고 그래요. 자양분으로 붙어서 기르는 것. 또 화는 뭘까요? 화는 밑에 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화가 토가 있어야 되고, 이게 그런 것들을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 옥봉보전. 이 옥봉보전은 이것도 앞에서 옥봉보전도 이것도 일행선사 책입니다. 근데 옥봉보전도 전해지진 않아요. 이것도 옥봉보전도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옥봉보전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똑같이 일행선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용은 했는데 이것도 전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옥봉보전도. 그래서 이게 자식득지라고 한다. 이게 항상 밑에가 뭐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 하는 것들. 이게 목에서 금까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유가 문제죠. 이유가. 목이 살 수 있으려면 밑에 뭔가 자식득지를 해야 된다. 즉 붙을 자자죠. 기르는데 붙어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을 있어야지만이 땅을 얻는다. 이것이 살 수 있다. 이 뜻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수일 때는 목일 때는 수다. 이게 목일 때는 수다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일 때는 토도 돼요. 목일 때는 토도 상관이 없어요. 토도. 왜? 흙에 뿌리 박고 사니까. 그죠? 화일 때 목이다. 또 화일 때 토도 상관이 없어요. 화는 토에서 살 수 있는. 화일 때 토도 상관없어요. 금일 때 토다. 금일 때 수도 상관이 없어요. 금수 상관이니까. 금일 때 토는 토생금이니까. 토생금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금생수, 수금, 금수 상관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토는 화다. 이것은 당연히 토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토가 화에서만 산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좀 이해가 안 가, 이거. 그러니까 토는 밑에 뭐가 있어요? 수가 있다는 어때요? 진토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딱 말한다. 자식득지라고 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양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밑에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 자, 다시 한번. 자, 목화통명. 자, 여기가 삼태목이네요. 여기서 벌써 뭐가 나타나요? 삼공이 나타나죠? 근데 바로 밑에 화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요. 목화통명. 어마어마한 나무가 빛이 나겠죠? 목화통명인데, 그러면서 화생토, 또 밑에 토가 나타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토가 나타났더니 이게 뭐예요? 화가 살 수 있고, 목은 토에 뿌리 박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토는 기가 막힌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또 이 토가 삼태목이, 세 개. 품자 삼태가 된 거예요. 토성체로 품자 삼태를 준 거예요. 품자. 이게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품자 삼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품자는 뭐예요? 이렇게 네모지기가 세 개가 있는 것이 품자잖아요. 그러니까 토성체가 세 개가 있더라. 품자 삼태. 굉장히 좋은 토죠. 품자 삼태가 나타났어요. 토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게 토는 목에다 뿌리박고 또 다시 목은 수에다 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은 먼저 뭐가 나타났죠? 문장가가 나타났죠. 삼공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갈수록 어때요? 금수로 해서 금수로 돼버렸죠. 자, 금수로 됐을 경우에는 무가 바뀐다. 자, 다시 한번. 자, 무관이 나타난다. 무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리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중에 문관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무가 문으로 바뀐다. 원래는 문이었는데 왜? 조상은 문이었죠. 근데 밑에는 금수죠. 금수상관이기 때문에, 금수기 때문에 무가 이때는 무로 보는 거예요. 무가 먼저 나타나고, 문이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수가 왕하게 거듭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수가 왕하게 거듭와서, 중수. 수가 금을 생하니, 수가 왕하게 와서, 자, 와서 금을 갖다가 생하게 된다. 생하면은 무가 문우계급으로 바뀐다. 자, 위에가 문이 되지만은 문이 아니라 무가 먼저 나타나서 1대, 2대, 3대는 무관이 나타나고 한 4대 정도 가서 1대, 2대, 3대 3대 정도는 무관이 나오고 4, 5, 6 이때쯤에서 문관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나쁠 거 없죠. 여기는 목하고 화하고 수하고 금하고 다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좋은 터다. 무가 단지 조상을 봤을 때는 삼공이 나는 문관의 터인데 밑에 내려갈수록 무가 되더라. 그래서 수가 내려오고 금이 생한다. 금수상관이 될 경우에는 여기는 무관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기 했죠. 처음에는 문이 나왔으나 곧 무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잘못됐죠. 처음에는 문이 나왔죠. 문이 나왔고 나중에 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 목토. 자, 목이 토에 뿌리 박았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토는 또 있고 면목이 있고 다시 가토목. 이 가토목은 토가 굉장히 썩는다고 그랬죠. 가토목, 그죠? 토에 의해서 목이 썩는다고 그랬죠. 토가 너무 많죠.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리고 이 목은 도지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도지목이죠. 면목이죠. 넘어진 목이. 그러면 이것은 면목인 게, 이 실질적으로 토에서 나무가 썩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호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장가가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썩어버린다. 패한다. 즉, 가토목, 자, 면목. 목인데 목성체에다가 토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토가 너무 세죠? 그죠? 그것도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50토잖아요. 50. 5하고 10이라는 수는 토라는 숫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 면목, 누워있는 이 면목은 어때요? 도지목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가토목이다 해서 앞에서 도지목 위에 토가 언덕을 이룬다. 그래서 아벌에서 썩어버린다. 그래서 득지를 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그래서 비록 문장이 빛나고 청수하지만은 나와도 반드시 장수하지를 못한다. 자, 나오긴 나온다. 하지만은 여기 통천목이 있잖아요. 그죠? 네, 목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장수를 못한다. 라는 것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다른 거. 자, 이건 어떨까요? 자, 나쁘진 않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수각을 달렸어요. 이게 목은 수에 의해서 간단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금으로 내려왔어요. 금이 또 세죠? 금으로 했으니까 금이 엄청 세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는 목이고, 여기는 금이고, 다시 또 뭘로 내려왔어요? 다시 목으로 내려왔어요. 자, 목이 있을 때, 목은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수가 있으면, 이건 만약에 금생수, 이게 수 정도,
수가 있든지, 네? 금생수니까 수가 있었더라면은 여기에 수가 있었더라면은 금생수, 목이 수를 살려주니까 살아났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되게 부귀하지만요. 부귀하게 된 터지만은 마침내 흉화가 있다. 왜? 목이 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 금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지요. 그렇죠? 그 때문에 목이 이 금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마지막에 금생수로서 여기 수성체가 가운데 있었더라면은 이것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목이 강한 금을 상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즉 목이 약하고 금이 강하다. 그래서 목하고 금하고 있을 때는 잘 봐야 돼요. 목하고 금. 이제 목하고 금하고서는 바로 이 금이 금생수가 있든지 목이 수가 있으면서 금이 되든지 이게 뭐가 자양분이 돼야지 목금으로 했을 때는 전혀 무관하다. 이건 부귀하지만은 마침내 흉화가 따른다. 즉 이때 이걸 갖다가 여기 성기지목, 아까 성기지목이라고 성기지금이라고 그랬죠. 기물을 만드는 금이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금이 나중에 밑에 자양분이 없죠. 그리고 이 목 자체도 자양분이 없잖아, 밑에가요. 그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있든지 토가 있었더라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는 흉화가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자, 이걸 봅시다. 이것은, 자, 목에서 목으로, 자, 나쁘진 않죠? 자, 목이 토. 이 토도 굉장히 크지요. 목토. 자, 나무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목토로 되어 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는 부지요. 토가 아픈 게, 목토니까 잡으세요. 자, 토. 자, 다시 토로 내렸어요. 목토. 그러면서 토로 내렸으니 여기서 실질적으로 토에서 혈을 맺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럴 때 여기서 실질적으로 다시 목이 내려왔다가 혈이 맺었더라면 목으로 변해서 목으로 되서는 상관없다. 그래서 목토로 됐기 때문에 약간 부는 그 탁부의 터다. 이게 문장가보다도 약간 탁부의 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성할 때 수성체가 많은데 토성체가 작을 경우에는 탁한 물이 돼서 탁부가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도 목토로 내렸을 때 토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탁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보는 데에 따라서 약간 틀리게 해야 돼요. 이걸 나쁘다, 좋다고. 내가 볼 때는 이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목이 자양분이 있죠. 토가 있죠. 자, 목이 또 자양분이 있죠. 그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기에서는 쓰러져서 나쁘다 했는데, 탁부라고 했는데, 최원정이는 이격은 토가 낙하고 쭉 하면서 뭐라고 해서 토가 왕하여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 토성이 아래에 있으면 안 되니 입히라면 된다. 그래서 기름합은 이와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내려왔을 때 목이 나타난다면 나쁘진 않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 정출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고 목토로 돼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가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짧고 뭐 해서 짧아서 탁부가 된다라고 해놨는데 탁부보다는 다른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건 나쁘지 않은 태로 볼 수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자 문이 작고 탁부 이게 앞에 얘기했죠. 문이 짧다. 이게 문이 짧지는 않아요. 왜냐면 목이 이게 잇목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도지목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문이 짧고 탁부의 터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나도 이걸 볼 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목하고 토 나쁘진 않지요. 목토로 냈으니 목과 토에서 토가 좀 세긴 세요. 그렇지만은 이 정도 또 위에는 조산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지목이기 때문에 이게 인목이었다면 좀 낫겠죠?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도. 그래서 토가. 이것은 좀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탁부가 된다라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여기서 왕한 토가 목을 이기고 그래서 됐다. 그건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왜? 토가 왕하면은 목이 아까 이 정도라면은 여위에 이 정도라면은 당연히 토가 이기겠죠. 토가 이기겠죠. 왜? 가토목이니까.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얘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탁부가 된다. 왕한터가 토가 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목토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목성을 전부 다 알아봤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성. 자, 수성에서는 일단은 수성이라면은 이건 수리한 사람이 나온다 뜻이죠. 자, 수리한 사람이 나오는데 수리한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밑에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장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수성체가 수토회죠? 자, 토로 됐으니까 이 토가 굉장히 진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이 있죠. 목은 토하고 같이 잘 맞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장가가 나와서 이 토가, 수가 굉장히 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문장으로 귀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천사수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자, 수목 상생이죠. 수목, 토, 다시 또 목생화. 그러니까 화는 목을 갖다가 또 불태우게 되죠. 그러니까 더 화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손이 왕한터가 된다라는 말을 했었고, 자, 금수상관, 수하고 목, 수목이 수목상생이죠. 수목상생, 금이 있으니까 금으로 이 나무를 자를 수가 있겠죠. 다시 목으로 되어 있고, 목은 다시 수가 자양분이 돼서 금으로 되어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무가 나타나고, 금하고 목이 있을 때는 항상 무가 나타나는지 문이 나타나는지 보라고 그랬죠. 자, 항상 밑에가 금이니까 금이 무관이 나타나고 문관이 나타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수수수수. 청수하나 비난터. 자, 이거 수화기제. 자, 수화. 자, 수화기제는 굉장히 좋은 것. 기제, 이미 만났다는 얘기죠. 수화기제. 그 다음에, 자, 수화. 이것은 불이 끄트러져 버리죠. 불 끄트리겠죠. 그래서 운하가 있다. 나쁜 것. 그 다음에 수목. 자, 수생목. 이게, 되게 수가 나무를, 그 다음에 다시 나무를 갖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수가 굉장히 크죠. 수가 크니까 떠돌아다닌다 라고 한 거예요. 왜? 문장가가 나오지만은 풍랑에 떠돌아다닌다 라고 한 거죠. 특히 이태백이처럼 이 목이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수목상생이죠. 금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밑에가 수가 너무 세요. 그리고 주위에서 전부 다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백이가 수리한 사람으로서 문장가가 나타나긴 나타났지만은, 근데 이태백이 때 이 떠돌아다녔다 하는 것을 봤었죠. 그 다음에 그 수금, 금수상간, 금하고 수, 금수상간, 그 다음에 금수상간이니까 이것은 나쁘지는 않죠. 굉장히 좋은 터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자, 그럼 여기 수하고 토인데 이게 수가 크고 토가 작다는 얘기죠. 탁부다 하는 거. 탁부.
언제 탁부가 나타나냐? 1대, 2대, 3대, 4대, 5대 때 나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수성체에서. 그다음에 수토회라고 그랬죠. 수토회, 수수수.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수가 너무 세죠. 그리고 토가 약하죠. 토가 약하니까 이것도 탐한지인이 나오는 거죠. 자, 수가 크고 토가 있고 이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어병토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쁘진 않지요. 부기쌍전토. 그죠? 목토니까 어병이 있고 화성체. 자, 화성은 녹인데 녹이 되는 것은 밑에를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자, 화생토죠? 그 다음에 화로 나와 있죠. 여기 갖다가 이제 여기가 앞에가 목이 있었죠. 그래서 목화통명이다 라고 했었죠. 이럴 때 앞에서도 우리가 목화에서 목 볼 때도 자, 화가 있고 목이 조그만하게 있을 때 목이 있을 때 목화통명이다. 즉 이 화를 불태우는 거죠. 불이 빛나게 하는 거죠. 이 나무가 그렇죠. 그다음에 삼태봉이죠. 이건 삼태봉. 그러니까 이 삼태봉이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화로 내렸으니까 이것도 목화통명으로 속발 귀가 드러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삼태봉이 있죠. 나쁘진 않죠. 그다음에 화가 있고요. 수가 있고 화가 있고 그다음에 목이 있고 또 삼태목이 있네요. 그죠? 삼목이 있고 화가 있고 또 삼태봉이 있고 이거 나쁘진 않죠. 삼태가 있다. 귀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 삼태봉이 있고 여기 밑에 옥루라고 그랬죠. 이게 옥루보전, 요걸 옥루라고 그랬죠. 요걸 옥루라고 그랬죠. 여기 옥루라고 그랬죠. 옥루보전. 옥루가 되는 것은 경도, 등치묵 등 된다. 화에서 금이 나와서 화칠금각인데 이것은 여기서 쓰면 안 된다. 물러나서 써야 된다. 화칠금각인데 화에서 금이 나올 때는 이게 나와 있는 각을 갖다가 우리는 금이 요성이라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흉화가 있다라고 봐야 돼. 멀리 나와야 된다. 반드시 멀리 떨어져서 여린 눈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 자, 화계 상태에서 화생토, 그다음에 목 있으니까 돼요. 상관없죠. 바라목이죠. 또 화가 있으니까 바라목이죠. 목화통명이잖아요. 바라목이잖아요. 그죠? 토가 있으니까 이것은 관이 청하고 재물이 풍요로운 토. 자, 이것은 화화. 자, 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수가 굉장히 크죠. 또 여기 밑에도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그냥 물의 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복을 하더라도 소광속패. 빨리 왕하지만 빨리 패한다. 자, 화수. 수화기제죠? 수화기제가 6개 나타났죠? 이건 육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상봉구경이 나온다. 시종이 나온다. 구경이 나온다. 했었죠? 수화에서. 자, 또 화로, 이건 소광속패죠? 그죠? 볼 필요도 없죠? 화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화목. 앞에서 봤죠? 화목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목화목화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귀하나 묘담이 빠르다. 아까 우리가 목성체에서도 봤었죠? 그죠? 목에서도 화목.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화목. 안 되는 거. 순화. 화하고 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금생수나 화생토나 금생수가 있었더라면 여기에 수가 있고 화생토가 있고 있어서 됐다면 되지만 금하고 화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 된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화하고 밑에 금이다. 이것도 온화의 터다. 왜? 만약에 화생토 가운데 토가 있고 다시 토생금으로 내렸다면 기가 막히겠죠. 근데 화하고 금밖에 안 돼요. 그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는 터예요. 만약에 화가 있고 이게 토가 가운데 토만 있었더라면은 기가 막힌 터가 되죠. 토생금이니까.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그럼 무관이 나타나고 재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역복을 먹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하고 토. 괜찮죠? 목화. 자, 토마 목화.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곡과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현관이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화가 녹이 되고 토가 재물이 되고 목이 문이 된다 하는 것들. 목, 토니까 화생토고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생토, 자, 화생토, 그 다음에 금, 무관이 나타나죠? 다시 수, 금수전개. 이게 실질적으로 금수로 나타날 때는 무관이 나타난다. 무손이 나타난다. 라고 했죠? 무관이 나타난다. 무관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리메타가 나온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녹봉을 먹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금수상가는 항상 여기서 무관이 나온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건, 자, 화가 화로전에서 목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가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토가 있어요. 화생토예요. 그 다음에 목이 있어요. 목은 토에다 뿌리박을 수 있죠. 다시 또 토로 내려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녹이 후부하고 부기가 나왔다 않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화가 또 이건 뭐 보나만 하죠. 전부 다 화성체인데 토 하나 있어요. 화생토. 살 수는 있지만은 소광속패 빨리 발박하고 빨리 패한다. 것들. 여기까지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것, 목성체. 자, 목은 쭉 목토, 목에다가 수성체가 있으니까 목수, 토가 있으니까 이것은 문장으로서 발복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들. 목이. 자, 이것은 자, 목토, 그 다음에 화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문장이 나타나겠죠. 문장이 나타나겠죠. 목하고 토가 있고, 또가 뭐 화가 있고, 화생토니까 화생토. 이건 뭐 다 잘 됐죠. 목으로 됐으니까 목으로서 잘 되는 것들을 봅시다. 자, 목에다가 이게 금이 크다 그랬죠? 금은 크다 그랬죠? 토가 크다. 금이다. 크다. 이게 목하고 금하고 목토금인데, 목금인데 실질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문장으로 귀하고 부부한테가 된다. 그래서 목하고 토가 있고 목하고 금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했었고. 자, 그래서 목토금. 자, 목이 토에 뿌리박고 다시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가가 나타날 수 있고, 다시 횡목이 있고 인목이 있고 도지목이 우편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장으로서 굉장히 귀가 현달하다, 발복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하고 토죠. 그 다음에 목이죠. 토죠. 나쁠 거 하나도 없죠. 부하고 귀하다. 어병토가 있으니까 부가 나타나겠죠. 어병토가 있으니까 부가 나타나고 목이 나타난다. 문장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삼태목에서 수가 있으니까 남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가 너무 클 수밖에 없죠. 그죠? 또 여기서 수가 크니까 이것은 약간 나타나기는 문장가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 가난하고 박하다. 떠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이건 목은 뭐예요? 목하고 수. 여기는 수죠? 목이죠. 실질적으로 수가 크니까 이것도 떠난다라고 보는 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하고 화로만 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화가 있는 터다.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목화로 내려면 이건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자, 목으로 쭉 내려왔죠. 다. 전체적으로 목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 중간에 토가 있었더라면 목은 토에다 뿌리박고 다시 내려와서 수가 있었더라면 이 목은 수에다 뿌리박으니까 어마어마한 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는 터가 되다. 그래서 순목으로서 귀하나 이름이 없는 터가 된다. 여기까지. 향화지지. 목금. 자, 목금,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그 다음에 목이 나왔고 목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수성체가 있더라면 목은 수에 뿌리 박아서 살 수 있겠죠. 그러면 향화지지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이럴 때 나타나는 것들 옆에 호종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향화지지. 자, 무가 문자. 원래 여기는 문이죠. 삼태목이니까. 자, 목화 통명이죠. 여기서 목화 통명으로 굉장히 좋죠. 그다음 토가 있으니까 화생토죠. 이 목화 통명으로 해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수금이니까 금수상가니까 여기에서 무관이 나타나고 목화 통명으로서 나중에 귀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가 문으로 바뀐다. 무가 나타나고 문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목토. 이것은 가토목이니까 썩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나쁠 게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죠. 면목에다가 가토목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나쁠 게 없어요. 그죠? 목토니까. 그죠? 뿌리 박았으니까 문장가는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수, 금. 자, 목하고 금목이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금이 좀 크다라고 본 거죠. 금이 크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을 받는다, 화를 당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목토.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토가 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위에서 봤던 이 토하고는 틀리죠. 넘어진 면목에다가 위에 토가 5개 있는 거하고는 틀리죠. 이렇게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도지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 목을 갖다 이렇게 인목이었으면 상관이 없겠죠? 인목이었으면 그죠? 근데 상관없어요. 도지목도 상관없어요. 도지목 넘어진 거라도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나쁘다고 탁부라고 했는데 탁부라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부가 나타나고 문장안이 나타나는데 왜 탁부라고 했는지. 탁부는 대개 이제 수성체에 있을 때 거의 탁부를 많이 이해하려 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목성체가 완전히 토성이 눌러있을 때 이럴 때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앞에 첫 시간에 했던 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천변용수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뭘 봐요? 먼저 조산부터 봤죠. 조산이 수성체냐, 자 화성체냐, 목성체냐. 당연히 수성체면 수려한 사람이 나오는데 밑에 뭐가 금이나 목이 있으면 뭐예요? 문장이나 무관이 되겠죠. 그죠? 또 화성체도 마찬가지죠. 화성체 자체는 녹봉이기 때문에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목성이 있느냐, 금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가가 나타나냐, 무관이 나타나느냐. 또 주산이 목성이지만은 문장이지만은 그 밑에 만약에 혈장 바로 위에가 토가 있느냐, 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 나타나고 목이 나타나느냐, 무관이 나타나고 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천변용수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 방법이 우리가 실은 수성체하고 화성체하고 목성체를 만나봤어요. 이제 앞으로 2가지 금성체하고 토성체만 확인을 하면 이 5개의 과정 거의 15개 정도 되거나 75개, 요게 75개예요. 이 75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하고 진영명수 그것도 한 72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내기편은 끝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목성체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금성체는 뭐죠? 무관이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성체는 뭐죠? 재물이 나타난 거죠. 재물만 나타난 거 아니죠. 재물도 있고 만약에 나무가 뿌리 박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장가가 나타나겠죠? 근데 토성체에서 무관이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금성체는 무관이죠. 금성체에서 다시 또 문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금수상관일 때는 문관이고 금이 또 나무를 갖다가 같이 금 밑에 나무가 있게 되면 뭘까요? 문관도 나타나겠죠. 이것들 갖다가 다음 시간에 금하고 토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용명수를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기편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외기편 들어가서 총론백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작 제일 중요한 것 문무제록수 주작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 중지하겠습니다.